네, 반갑습니다. 이제 방어기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류를 하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어기제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이제 반응하는 능력, 심리적인, 자동적인 반응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죠. 저희가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만, 이제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이랜드 사건이나, 뭐 이랜드 그때 뭐 수련원 사건이나, 뭐 해병대 캠프 사건이나,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일반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큰 사고가 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이런 반응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무슨 저기 음모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세 분을 설명을 드렸냐면 일반적인 감정은 슬픔이죠. 예, 그 슬픔을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나 학생 부모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같이 느껴주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되게 성숙한 방어 기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회피하는 거죠. 뭐 보기 싫은 것들 싫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슬픈 거, 이 감정 느끼는 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싫어하고 뉴스가 나오면 끄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봉사활동하다가 그 세월호를 잊지 말자,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남기고 싶어서 벽화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마음 이해합니다. 네, 동네에 벽화를 그렸는데 그 앞집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아니 이런 숭악한 것을 왜 그리냐 뭐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싫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아니면 무슨 어떤 그때 뭐 정권이 뭐 이런 사건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 음모론을 막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그분도 사실 저기 학생들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모순된 방법으로 해결하잖아요. 뭐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방어기제 종류 중에 하나가 정신병적인 방어기제가 있어요. 정신병적인 방어기제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사건을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들. 그래서 정신병적이라는 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에서도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봤는데 아동은 사실 정신병적인 방어기제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식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왜곡돼서 사고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아동들한테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쯤 되면 약간 본인이 이제 비틀어서 보는 이제 자기 생각이 이지화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속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들이 발달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막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소년기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성인이 돼서도 청소년들, 초기 청소년들이나 하는 생각들에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몸도 컸고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많은데 여전히 그 경험을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신병적하고 미성숙하고 좀 뭐가 다르냐면 정신병적인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왜곡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가 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좀 이상하긴 한데 일상생활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 이제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제 정신증, 신경증 뭐 이런 정신병하고 신경증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신병은 뭐냐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왜곡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신경증은 가만히 놔두면 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은 좀 가능해요. 신경이 쓰이는 정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미성숙한 방어기제처럼 상황을 비틀어서 보거나 이제 혼자 갇히거나 뭐 좀 왜곡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되는 그런 분들이죠. 제가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어기제가 나쁜 표현들만, 나쁜 분류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느끼는 것들을 내가 같이 느껴준다는 것,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위트 있게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참 좋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방어기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정신증. 두 번째, 미성숙. 세 번째, 신경증. 네 번째가 성숙한 방어기제.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걸 보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 소개팅 같은 자리에 가면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쓰고 나올까요? 가면 쓰고 나옵니다.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대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도 잘하는 것 같고 대화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이해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연애를 엄청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갖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왜 사람들이 실망을 하느냐? 그 가면을 벗으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방어기제가 튀어나와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도 예쁘다고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줘도 다 이해한다고 했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페르소나를 벗으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방어기제. 어쩌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막 스트레스를 표현해서 옆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방어기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 스스로의 행동을 통찰하고 수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가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하나씩 방어기제는 어떤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기제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기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